이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을 시행해서 인지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4개의 항목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6개 이상이라면 경도 인지장애 또는 치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권선입니다. 예전엔 잘만 다루던 기구를 쓰기 어려워지거나 유독 정리를 잘 못하거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치매가 아닌지 의심해봐야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300만 명에 이르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치매로 인한 사망자 수가 21년 만에 3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오늘은 김재환 원장님과 함께 치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량리 삼성신경과 원장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치매 증상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봐야 할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억력 저하가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건망증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무언가를 찾으러 갔는데 뭘 찾으러 갔는지 있는 등의 증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건망증은 이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증상이며 젊은 사람에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런 건망증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건망증 때문에 종종 고생하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치매인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치매는 기억해야 할 일을 가끔씩 잊어버리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장애와 더불어 언어 장애, 시공간 능력 저하, 성격 변화, 계산 능력 저하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각각의 증상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물건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는 현상인 명칭 실어증입니다. 시공간 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이 점차 증상이 진행되면 자기 집을 못 찾는다거나 집안에서 화장실이나 안방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산 능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거스름돈과 같은 잔돈을 주고받는데 자꾸 실수가 생기며 이전에 잘하던 돈 관리를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격 변화와 감정의 변화가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매우 꼼꼼하던 사람이 대충 일을 처리한다거나 전에는 매우 의욕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매사에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감정의 변화도 많이 관찰됩니다. 특히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를 잘 내고 이유 없이 남을 의심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이성으로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쓸모없이 남의 물건을 계속 모으는 등의 그런 이상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증상이 다양한데요. 네, 이 자가 진단법도 있을까요? 네, 일단 치매를 스스로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발전을 하면 이 본인 스스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억력 저하나 언어 장애, 시공간 능력 저하, 계산력 저하, 이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이 있고, 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증상의 정도가 더 심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을 시행해서 인지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4개의 항목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6개 이상이라면 경도 인지장애 또는 치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치매와 건망증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흔히들 혼동하기 쉬우신데요. 네. 일단 치매는 사실 질환명은 아니고 다양한 질환에 의해 뇌의 구조적인 손상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네.
어떤 치매를 나타내는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 측두 치매 등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우리가 잘 아는 알츠하이머병인 겁니다. 네. 그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지만 진압력이나 판단력 등은 정상이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건망증 환자는 이제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하고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렸던 내용을 곧 기억해낸다거나 힌트를 들으면 금방 기억해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쵸, 건망증에 그쵸. 해당되겠죠. 네. 하지만 치매 환자는 힌트를 주어도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해주신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은 이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뇌 조직이 소실되고 뇌가 위축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 혈관성 치매는 뇌 안에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서히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갑자기 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루이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치매의 원인 질환입니다. 일중 변동이 있는 인지기능 저하, 환시, 렘수면 행동장애, 파킨슨증이 루이소체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네. 이 치매 환자들 중에서 약 3.8%가 루이소체 치매로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3.8%가 더 많은 그런 루이소체 치매를 진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매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반적인 뇌 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원인 미상의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전체 치매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뇌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20에서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으로 이제 루이소체 치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하면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라고 네.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치매가 있습니다. 뇌출혈, 뇌종양, 정상압 수두증 등으로 인한 치매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정상압 수두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매를 완치까지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치료입니다. 역시나 진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과 같은 이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치매 치료 중에 네. 하나일 텐데요. 신경인지 기능 활성제인 콜린성 약제, NMDA 수용체 차단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약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매는 현재까지 발생 기전이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획기적인 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최대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요법, 인지강화요법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AI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AI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서 인지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신의료기술 치매 치료가 개발되어서 경도 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분들의 치료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앞서 여러 가지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예방 가능한 치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물론 너무 무분별한 게임은 더 악영향을 끼칠 수 네. 있겠죠.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놀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과 같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 뭐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네. 운동,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생선이나 야채를 즐겨 먹고
적절히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치매가 의심된다면 어떤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면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치매냐, 내가 왜 이런 걸로 병원을 가야 되냐, 그쵸.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분들이 네. 많은데요. 이게 진단이 늦어지면 그만큼 치료도 더 늦어지고 치료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네. 빨리 그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진료 시에는 먼저 환자와 보호자를 통해서 병력을 청취하고 이 간단한 선별 검사를 시행해서 인지 기능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 검사를 시행해서 인지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정밀 검사는 현재의 인지 능력을 같은 연령, 같은 학력, 같은 성별의 정상군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를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더불어 치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혈액검사, MRI와 같은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이제 치매의 원인이 확인되면 원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김재원 원장님과 함께 치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자가진단법으로 스스로 체크도 해보시고 평소 생활습관 점검으로 치매를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